자, 이제부터는, 지금 두드러지고 있는, 쓰레기들, 핵심 쓰레기 넷이 있어요. 장관 후보 셋하고, 구청장 후보 하나가 있는데, 요놈들을 하나하나씩, 예, 잘근잘근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인촌이, 뭐 때문에, 뭐 명박이랑 친한 건 알았는데, 뭐 때문에 다시 선택을 받았을까, 이 퇴물이. 응? 많거든요. 김원국도 있고 후보자들 많은데, 예? 뭐 이순재도 있고 강부자도 있고 후보자들 많은데 왜 유인촌이 선택이 됐을까? 네. 보니까 장학금을 수료를 한 전력이 있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일본으로부터. 장학금 주신 분들이 야, 니네 몰랐지? 니들 동문이야? 라고 묶어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의혹이 나온 거죠. 내용 보겠습니다. 네, 유인촌이 일본 외무성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본인이 그 국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시인을 했는데요. 일본 국제교류기금에서 공모로 선발하는 학자 및 연구자 펠로우 프로그램에 지원해서 선발이 됐고 2006년 11월부터 2007년 8월까지 일본의 문화 지원 정책을 연구를 했고 체제비를 지원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본 외무성에서 돈을 받았는데 이거를 뭐 연구를 하면 일본에 좋은 걸 연구를 하겠죠? 그러니까 일본에서 하던 시스템을 가서 지가 배우겠다는 마음으로 가서 공부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난 이것도 웃긴 게 이게 이제 2002년도 지나고 나서부터 아니죠. 김대중 대통령이 그 일본 문화 개방을 시작할 때부터 사실상 일본과 한국의 문화가 공식적인 어떤 그 제재 없이 1대1로 맞다이를 뜨기 시작했고, 사실 이 맞다이를 저기요, 표현을 좀. 이 맞짱을 뜨기 시작했고, 이 맞짱을 뜨고 난 이후로 한 번도 우리가 일본 문화에 역으로 잡아먹혀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심지어 영화라든지 가요라든지 뭐 애니메이션, 만화 이런 부분 안에서 이거 개방되면 우리 문화 끝장난다 그러고 난리를 쳤는데 막장 딱 까놓고 보니까 네. 오히려 그쪽보다 훨씬 우수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은 절대 만들어내지 못한 세계화에 성공하게 대한민국 문화란 말이야. 그렇죠. 일본은 뭐 일부 애니메이션을 빼고 나서 세계화에 성공한 사례가 없지만 우리는 드라마, 가요를 기본으로 해갖고 심지어 우리 드라마가 일본에 들어서 한류 연풍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내기까지 했단 말이지. 이런 시기에 왜 가갖고 일본의 그 문화 지원 정책을 거기 가서 공부를 하냐고. 일본 돈을 받으면서 그랬죠. 그리고 뭐 이런 그것도 있었어요. 일본이 독도 팸플릿을 만들었거든요. 자기네 나라라고, 땅이라고. 근데 그 당시에 유인촌 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침묵했습니다. 이게 2008년 프레시안 기사인데 유인촌 장관은 왜 일본의 독도 팸플릿에 침묵하나라는 기사입니다. 결국은 일본 동기였다는 거예요. MB와 윤석열과 유인촌의 연결고리는 네. 다 친일파였다는 거지, 결과적으로 따져놓고 보면. 그리고 일본의 침략 전쟁을 미화하는 단어 대동아 전쟁 이 발언도 한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일본이 다 끈인가 진짜로? 진짜 일본이 다 끈인 거예요. 뉴라이트가 이런 방식으로 우리나라 인사들, 교육계 교수들, 그리고 뭐 어떤 인플루언서들을 끌어들여가지고 결국은 이 사람들을 앞세워가지고 일본의 문화의 우수성을 거기다가 한국에다가 갖다 씌운다라는 정책을 그동안 쭉 해왔던 게 일본의 한국에 관련된 문화 정책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한류 문화가 이끌어져 나가면서 이걸 뒤집었고, 그래서 우리 문화가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이 시점에 대해서 일본이 가장 적대적으로 생각하고 걱정을 하고 있는 거라서 이 부분을 꺾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한국의 문화를 어떻게든 무너뜨리고 싶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제약을 미치기 시작하고 있는 게
이 윤석열 정부의 문화 정책인 거예요. 그래서 영화라든지 뭐 각종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의 예산들을 다 깎아버리는 이유가 문화적 경쟁력을 없애려고 그런다니까. 잘하고 있는 거를 못하게 딴지를 걸고 있는 거예요. 이런 유인촌은 연예인 블랙리스트를 작성을 했었다라고 하는 명명백백하게 밝혀진 과오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본인은 아니다라고 잡아떼고 있다고 합니다. 네, 유인촌이 계속해서 블랙리스트는 없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유인촌이 MB 때 문체부 장관으로 있을 당시 국정원으로부터 종북 예술인을 무력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문건을 직보받은 정황이 과거 검찰 수사 기록에 포함이 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블랙리스트라는 이름만 없었을 뿐이지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문화인들에 대한 제목이 있어요. 대대적인 어떤 차별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술계 종북 세력의 반정부 정치 활동 무력화라는 제목의 문건입니다. 와, 이거 북한에서 썼다고 해도 종북 맞겠다. 세력. 문성근, 윤도현 뭐 이렇게 실명들이 저기다 나와 있잖아요. 윤성근, 윤도현 등 명계나 네, 이회수 뭐 이런 실명의 이름들이 명계나. 전부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근데 네. 진짜 저는 딱 보면서 무슨 네. 생각이 들었냐면 자기가 문화예술인 출신인데 소위 자기의 동료들을 앞장서서 고발하고 밀고 하고 고문하고 잡아다가 야 잠깐만 나 지금 어느 시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왠지 일제강점기 때 앞잡이들이 했던 그 짓거리를 지금 똑같이 하고 있는 게 블랙리스트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때도 똑같았어요. 그 당시에 유인촌이 문체부 장관이 되자마자 한 게 한예종 때려잡는 거였거든요. 맞아요. 그게 제일 먼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예종의 이제 어떤 뭐 강의 시스템이나 지원비 이런 것들을 날려버려갖고 그때 한참 이제 우리가 영화 산업 본격적으로 한다고 한예종 출신 감독들이 막 날리고 있을 때였는데 그때 한예종을 때려잡는다고 나서갖고 결국은 한예종의 예산을 줄여낸 것도 유인천이 한 짓거리거든요. 108억을 줄였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자우림 김윤아 씨 여론으로 지금 조지고 있는 거라든지, 그와 관련해서 문학의, 영화계 예산들 다 깎아내고 있는 짓들이 그때랑 판박인 거야. 12년 전이랑.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 하라고 불러들인 사람이라는 거지. 너 잘하는 거 있지? 그거 하면 돼. 이러고 부른 거죠. 근데 이게 국정원 블랙리스트 수사할 때 서울중앙지검장이 경이었어요. 이란 씨. 경이 그때부터 대충은 서로 안면 트고 있었겠네요. 똑같이 전화 받았겠죠. 혹시 유인촌 관련해서 연락 오거나 기소할 일 있으면 커피나 한 잔 먹고 빼줘. 뭐 이런 식으로 그때부터 고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국정원이 쓴 거거든요. 국정원 근무하던 A씨가 쓴 건데, 이 문건에 뭐가 돼 있냐면, 상단에 제한, 대외기관 중요 보고에 반영 예정이라고 썼는데, 이건 뭐냐? 문체부 장관만 볼 수 있도록 제한한 거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문체부 장관이 유인촌이잖아요. 그럼. 도대체 딴 사람은 보여. 중요한 문서니까 너만 보세요 했단 말이야. 그럼 유인촌이 이 명단을 받았어. 얘네들이 정북이야? 얘네들을 정부가 싫어해? 그랬는데 나는 모르겠네. 그리고 아무 짓도 안 했을까요? 분명히 그 밑에다가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얘네들 출연을 제한시키든지 방송사에 연락해갖고 기존에 하고 있던 프로그램을 폐지를 시키라든지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력을 미쳤을 거예요. 그거 하라고 너한테 보여준 거잖아요. 서울중앙지검이 국정원 블랙리스트 수사를 했고, 그때 지검장이 윤석열입니다. 윤석열이 알게 모르게 해왔던 악행들이 득식을 하네요. 네. 자, 이런 유인촌이 그렇게 또 자식 사랑은 지극했다고 합니다. 네. 아들이 17억대 아파트를 갖고 있다고 하네요. 근데 아들이 둘이에요. 17억만 보이는 게 아니라 7억짜리도 있고 17억짜리도 있으니까. 왜 아들 차별해?
아니, 이게 이제 조금 있다가 34억짜리를 사가지고 하나씩 위로 올려주고 7억짜리는 그때 가서 팔겠지. 원래 이렇게 등급별로 해주는 거예요. 처음 사회 나갈 때는 방 2개짜리 투룸 같은 거 해주고 결혼하고 살 때쯤 되면 방 4개는 있어야지 17억짜리 해주고 와, 애 낳고 뭐하게 그러면 너도 이제 다 컸으니 34억짜리니 이 정도는 플렉스 해줘야지 할아버지인데. 2015년이 그 장남도 배우래요. 배우가 2015년에 서울 성동구 옥수동의 아파트 7억 5,500만 원. 차남은 회사원인데 31살 때 다 사줬구나. 2019년에는 루틴이 있잖아 역시. 17억 6천만 원. 이렇게 대출 없이. 아빠 멋있다. 꼭 이럴 때 집 사주면서 대출 껴갖고 사주는 부모들이 있거든. 나머지는 네가 벌어서 갚아라이. 야, 그러나 그런 부모들에 비해서 얼마나 깔끔해. 와, 근데 17억 대출 없이. 와. 근데 7억? 뭐 17억이 있어서 현금으로 주는 건 그럴 수 있는데 아무리 부자지간이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 금원이 오고 가게 되면 이거는 당연히 증여세 관련된 이렇게 금원 세무조사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빚 끼고 사주는 이유도 그런 거예요. 부채로 끼워가지고 일단 증여세를 떨어뜨리고 사준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빚을 뒤에서 갚아주는 거지 살살. 원래는 이렇게 사줘야 되는데 이 사람 거침이 없었던 거지. 그러네. 예, 내가 보기엔 이제 다시 돌아올 생각을 안 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거 다시 50% 증여세 이거 해갖고 때려야 돼요. 자식이 스스로 벌었다고 얘기를 하기에는 아이, 그거 말도 안 돼. 직업도- 31살에 어떻게. 직업도 변변찮고. 야, 대법원장 아들은 막 2살 때 이미 10억대 땅을 증여받았어. 근데 뭐 이 정도는 껌값이지. 하긴 뭐 퇴사하면 50억 주는 회사도 있는데. 그죠? 아, 그리고 뭐 40억은 애교라고 하는 구청장 후보도 있지. 후보도 있잖아요. 쥐뿔도 없는 것들이. 응? 그러고 돈에 대해서는 아주 넉넉해. 10억 정도는 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몰라가지고 재산신고에서 빠뜨렸다고 하는 애들이 걔네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대학생 때도 6억 아파트 현금으로 샀대잖아. 유인촌 아들. 야. 아, 그렇구나. 어제 전원일기가 얼마나 출연료를 많이 준 거야? 뭐 해당 1억씩 줬어? 이상하네. 예. 도대체 이 정도 되면 유인촌이 가진 재산이 얼마나 되면 뭘로 해갖고 그거를 갖다가 전부 다 축적했는지 봐야 돼요.